안녕하세요. 유형식TV의 유형식입니다. 오늘은 발 뻗고 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청문회 당일 후보자 부인을 전격적으로 기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검찰이 기소하려면 먼저 공소장을 법원에 내야 하는 거죠? 대략 언제쯤이었습니까?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건 어젯밤 10시 50분쯤이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 10분을 남기고 기소를 한 건데요. 이 기소를 예상한 취재진들이 어젯밤 늦게까지 서울중앙지법 건물 안 로비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법원 직원을 따로 불러내 공소장을 접수했는데요. 법원은 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후보자 부인에 대한 공소장이 접수됐다고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표창장을 허위로 꾸민 사문서 위조 혐의가 아니더라도 이 표창장을 사용한 혐의, 즉 위조 사문서 행사죄를 나중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했다면 이 시점부터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후보자 부인을 서둘러 기소함으로써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의 혐의 중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엄벌하겠다는 의중을 강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검찰 수사 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검찰이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느냐?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네, 그동안 검찰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양상인데요. 국민적인 관심을 외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의혹이 큰 공적 사안이라 수사에 신속히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에게 다른 의도가 있지 않냐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 후보자는 늘 검찰개혁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거듭 강조해왔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 등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조 후보자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에 검찰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검찰에 쏟아지고 있는 비판도 바로 이 지점인데요. 참여연대는 무소불위 검찰이라고 성명을 냈고 이문정 부장검사도 어떤 고발 사건은 1년 3개월을 뭉개면서 어떤 고발 사건은 특수부를 총동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뉴스에서 보신 바와 같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특수부 1, 2, 3, 4부인가요? 예? 그 전반기적인 수사, 그리고 그 청문회 당일 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에 대한 전격적인 기소, 상식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제가 어제 이 뉴스를 보고서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리고 다시 정치 검찰로 돌아간 검찰들을 데리고서 내년 총선, 그리고 2022년 3월 9일인가요? 20대 대선을 치를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잠을 깨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쪼그리고, 예? 제가 이렇게 쪼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예? 편하게 잠을 못 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내년 총선이 끝나고서 지역 유권자들, 예? 대한국민이 뽑은, 헌법 권력 주체인 대한국민이 뽑은 그 국회의원들을 만약에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예? 처럼 그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은 내년 대한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검찰 손에 의해서 다시 필터링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예? 그리고서 그런 일이 한다고 그러면은, 물론 상상하기도 쉽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때부터 레임덕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 뜻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그 상상을 못할 게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내년 4월 15일 끝나고 16일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쩌면 지금 검찰이 시그널을 주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네? 과연 내년 총선과 2022년 3월 9일인가요? 그때 대선을 윤석열 검찰총장 2년 임기를 보장해 주면서 과연 치르는 게 맞는지 저는 이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촛불혁명 시민도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장악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검찰 그 개혁 의지가 있는지 여러분 얼마 전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재벌인 CJ 그 그룹의 장남인 이선호 씨를 풀어준 거, 그리고 이선호 씨가 제 발로 와서 택시 타고 가가지고 자기 체포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냥 캐리어백에 그 마약류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는데도 재벌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있고 자신의 그 검찰 개혁 의지를 지금 관철시키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또한 셋째, 제가 어제도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삐뚤어진 시덥지도 않은 신념, 물론 이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국민적 관심사를 가지고 앞만 보고 달리가 있다는 그 검찰, 예?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 또한 자신의 신념이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이 지금 갓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갓길을 달리면서 앞만 보고 달리고 있다고. 과연 지금 이 2, 3주 동안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하는 행태를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 2년 임기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지 저는 심각하게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 아니 임명권자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그 이유가 있으면은 검찰총장 날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내년 만약에 총선 끝나고서 그 국민들이 뽑은 유권자들이 뽑은 국회의원 예비 국회의원들을 검찰이 자기 입맛대로 다시 조율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 상황 뒤에 문재인 대통령님은 바로 메인덕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최대한 2월 28일까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시킬 것인지를 저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끄는 검찰을 저는 못 믿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제가 상상을 하니까는 너무 끔찍하더라는 겁니다. 어제 밤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렇게 그냥 쪼그리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촛불혁명을 했을 때 우리가 왜 촛불혁명을 했습니까? 발 뻗고 자려고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검찰총장 윤석열을 뽑았을 때는 권력 가지고 금력 가지고 돈질하라고 그런 하라고 했지 검찰 개혁하려고 하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